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보다 더 믿을 것은 집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내 이름 석자가 적혀있는 종이, 덩기 필증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하는 것보다 쉽게 평수를 넓히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은 나이 들면서 어떤 집을 사고 거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집 평수를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여유 자금을 꼬박꼬박 은행 이자로 납부하면서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월급이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와도 대출 금리가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거든요. 본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평수를 넓힌다고 해도 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 결혼하고 아들, 딸, 손자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사돈 보기도 작은 집은 조금 민망하다고 해요. 아들 장가도 처음 보내고 딸 시집도 처음 보내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정신 바로 박힌 사돈이라면 집 평수 가지고 딴지 글 올릴 도 없고 요즘 자식들 명절 때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거든요.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부모 집에 자는 자식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까운 숙박시설에서 자고 아침에 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모양입니다. 자식이 자고 갈 거라는 헛된 꿈은 버리시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는 노후에 살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이로 큰 돈을 벌었다고 남이 장에 간다고 그럼지고 나선다는 말처럼 뒤늦게 뛰어들면 평생 일해서 겨우겨우 조금이나마 준비한 노후 자금을 처박아 넣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았는 거 분양권 지금 팔 수 있나? 지금 못 팔아요. 마이너스 6천에도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던데 어떻게 팔아요? 당신이 5일장에 나가서 팔든가. 요즘 당근마켓에도 집 판다고 많이 올라오던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미쳤지. 괜히 늦게 분양을 받아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아이가. 내가 진짜 확 떨어버리겠다. 그러면 대출은 나오겠지? 안 나오면 절단인데. 내 말 안 듣고 고집대로 하더니 잘 됐다. 어디 가서 돈이나 좀 빌려와요. 내가 돈 빌릴 데가 어디 있노? 그렇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 프리미엄 1억, 2억 준다고 할 때 팔지 않았던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잔금하고 등기 치면 시세 차익 최소 5억은 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가진 것은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부동산 바람 따라 투자한 사람은 시계 바늘이 찰칵찰칵찰칵 하고 움직일 때마다 뚝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의 집 얘기 아닙니다. 남의 말 전혀 듣지 않는 남편을 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에는 정말 많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 친구 역시 남편이 퇴직을 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때 친구하고 나눈 얘기가 있었어요.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집에 들락거리는 아들 꼴 보기 싫어서 모두 정리해서 우리 남편 평생 소원 전원주택 지어서 나는 살기다. 우리 아저씨가 전원생활이 로망 아이가. 요새는 전원주택이 로망이 아니고 노망이라고 하더라야. 그리고 넌 안 늙는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은 체력이 되고 처음 전원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도 있고 자식에게서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살아봐라. 그게 말처럼 되는지. 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넌 아마 짠순이라서 기름이나 가스값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겨울을 지낼걸?
손님들 중에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 좋고 물 좋고 좀 땅 평수가 넓은 것을 찾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묻는 말이 있어. 어디가 좋냐고. 그럼 난 그때 똑같은 말을 하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약국 있고 엎어지면 코 닿는데 병원 있고 나가면 바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가 나이 들어서는 최고라고 엄지척을 해보인다. 그래도 꼭 자연 속에 살고 싶다면은 병원은 가까운 데 있어야 할 것 같고 먹거리 해결할 수 있는 마트도 인접해 있으면 좋고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는 곳, 특히 자식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곳에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작고 아담하게 집을 짓고 살아라고 해.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파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그 돈이 거기 다 묶여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 나이 들어서 자식 대신 내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연금이나 현금을 넣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왜 집에다가 자꾸 돈을 바르고 사는지 난 모르겠더라. 친구는 전원 생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부터 집성촌이라 원주민 터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상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사 차량이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로 막아놓는 것은 일상생활이었다고 해요. 이장, 부녀회장 등 조그만 마을에 직책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 발전 기금 수백만 원부터 마을 행사 때마다 찬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미치는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상식 밖의 마을에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과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 좋다고 들어가서 시작한 전원 생활이 친구에게 우울증이란 병을 가져다 주었고 친구는 난 자연에서 살고 싶다. 지금부터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난 다시 매연에 찌들어 있는 도시에서 문화생활 즐기며 살아도 된다.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시골 사람 너무 무섭더라. 꿈을 안고 시골에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먼저 땅부터 사지 말라고 그래라. 1년 정도 월세살이 하면서 동네 분위기 딱 파악하고 결정해야 된대. 이장, 부녀회장 모두 칼만 안 들었지.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풀 뽑고 안 움직이면 살 수 없는 게 시골 생활인데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경우 없고 더러운 자식 피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놈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천지인 거라. 비 오는 날 늦은 저녁에 부동산 계약서 파일을 손에 쥐고 노부모가 사무실 앞을 서성겼습니다. 이 집 맞나? 이 집 아닌 것 같지요? 저 집인가? 하면서 말은 더듬거리고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비 맞지 말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여기가 우리 집 새놓은 집인겨? 옆집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래요? 옆집에 지금 사람이 없네요. 내가 보다시피 풍이 와서 한쪽을 못 쓴다인겨. 그래서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에게 이사 좀 나가달라고 하니까 화도 내고 욕도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내가 말이 이래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좀 부탁하라고 하면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내 대신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러 한번 나와 봐심더. 할머니는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저 위에 산에 집 지어서 이사가서 살았는지 2년 되었심더. 아이고 그렇구나. 몸이 불편하면 병원 가까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속에 이웃도 없는데 사시면 급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는 내 몸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래 되었다행겨. 여기 그냥 살았으면은 빨리 병원을 갔을 거고 내 몸이 이만큼은 안 되었을 낀데 난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재활 치료 받으며 살고 싶은데 이놈의 아들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세입자도 내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또 부탁을 해봐야지. 할머니, 이 집은 법으로는 세입자에게 무턱대고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세입자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세입자에게 어제 저녁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나무 일에 참견한다고 욕만 온팡치게 먹었죠. 그래도 꿋꿋하게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달라. 내 어머니가 만약 저런 몸이 되었다면 산속에 살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 형편을 생각을 해서 다른 곳 알아보시고 이사를 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고쳐먹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죠. 물론 저는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많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분명 전원 생활에서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친구와 할머님처럼 전원주택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질병으로 응급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많이 비워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어떤 집에서 살든 내가 편하고 내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면 됩니다. 집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집에 모든 걸 맞추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집보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입은 점차 작아질 수가 있고요. 큰 목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곶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다 보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재앙이 나에게 올 수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년에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돈 역시 노후에는 폭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빚내서 무리하게 집 절대 짓지 마시고요. 너무 큰 평수로도 옮기지 마십시오. 저는 생활을 포기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니는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라고? 난 시골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도 모두 독립을 하고 남편이랑 둘이밖에 없는데 20대 평수로 조금 줄여서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 애들이 다 나가고 없는 설렁한 집에 우리 둘이 사는 건 좀 그렇잖아.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청소하기 힘든다고 불평이 많아. 난 개인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말은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기 경제적 수준에 맞춰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다든가 청소가 하기가 싫다라든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난 좁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 살면 되고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면 되지. 청소는 도우미 아줌마 있잖아. 돈 있는 사람은 쓰고 살아야지.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 사실 60이면 아직 청년이잖아요. 아직 청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해보면 나이 60이 되고 보니까 큰 평수 말고 소규모 주택이나 작은 평수 아파트를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큰 평수는 나이 먹으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짐을 많이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짐이란 게 버려도 또 채워지잖아요.
채우지 말고 비우는 연습을 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자주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집도 크고 타고 다니는 차도 이유 없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종종 합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행복은 클수록 좋고요. 근심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노후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인생의 종착역으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너무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자식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믿음도 내려놓고 살아야 노후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살다 떠날 수 있는 집이 노후에는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